자, 두 번째 사건. 사건 분급은 절도. 어, 어, 절도 있거든, 절도. 이거. 이름, 박영우. 박영웅이야? 우구나. 박영우. 나이 35살. 이거 보도록 할까요? 믿는 도끼에 찍힌 발등. 종업원의 절도 행각 덜미. 서부경찰서는 영업이 끝난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친 혐의,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박모 씨를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37분쯤 경기도 소재 모 음식점에 침입해 소형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원과 식재료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네. 너 사형. 왜요? 26만원.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의 화장실이 평소 열려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6만원 들어있었다고 하네요. 소형 금고에. 이거는 저는 벌금형 아니면 집행유예 정도?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어야 돼. 없으면은 집행유예로 갈 수도 있다. 벌금형이나. 근데 여기서 보면은 야간 주거 침입 절도거든요. 이게 또 그냥 평소 주간에 침입한 거랑 다르거든. 야간에 이제 침입을 하면은 또 이제 가중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행유예 정도로, 그리고 흉기를 들었냐 안 들었냐도 중요한데 좀 이 부분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 이것도 있어. 계획 범죄냐 아니면 우발적인 범죄냐, 이 부분도 봐야 되거든. 보면은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 자기가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이 음식점 이 부분에서 이미 계획을 짰어요. 화장실 평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획적인 범죄죠.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일단 집행유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 사람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형사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부터 사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볼까요? CCTV 영상 한번 볼까요? 가자. 자, 영상 틀어주세요. 어? 씨, 뭐야 저거? CCTV 가린 건가? 오, 알고 있어요. 프라이머리. 오, 화장실로. 이 가게 사장님은 평상시 화장실 창문을 닫지 않았다고 합니다. 설마 저 좁은 창문으로 사람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다라는 거죠. 26만원 이번 동전까지. 사건은 절도 사건 치고는 피해가 큰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현금 26만 원에 물품이 대략 16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내사 그 돈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살고 한데 그 어린 놈의 새끼한테 내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도 막 열심히도 하고 손님한테도 잘하고 깍듯이 의사도 하고 웃음도 짓고 한데 역시나 사람은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야, 저 파 아니냐 저거? 들고 가는 거? 식재료도 훔쳤다 했죠? 괘씸하네. 어? 장사해야 되는데 식재료를 들고 가? 돈 26만원은 그렇다 쳐.
진짜 이거 솔직히 돈만 들고 갔으면은 사장님이 더 봐줬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에휴 많이 어렸나 보네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랬는데 식재료를 훔쳐갔어요. 장사해야 되는데. 자, 법정형 및 양형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할 규정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야간 주거라서 셉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양형에 참조할 규정 제51조. 이건 아까 봤던 거죠?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징역. 이것도 아까 봤던 거죠, 다. 한번 다음 단계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재판을 시작할 시간인데요. 검사와 변호사는 각각 어떠한 논리로 판사인 여러분을 설득하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저도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기상!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착석. 애국가는 1절. 오케이. 당신이 판사입니다.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까요? 검사님의 이야기부터 들어보도록 합시다. 범행의 경위에 대해서. 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범행 당일 새벽 3시 5분경 위 식당에 이르러 종이박스로 CCTV 화면을 가린 후 잠기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다음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26만 원과 식당 냉장고에 있던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습니다. 16만 원어치. 파한단 16만 원. 피고인은 전과가 있었나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았던 전과가 있습니다. 동종범죄? 그리고 이번 사건도 피해 금액이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건을 약하게 처벌한다면 또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허, 이러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동종범죄예요. 다른 범죄도 아니고 똑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다. 재범인 거죠. 피해 정도는 어떠한가요? 26만 원 플러스 16만 원이죠.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준비금 26만 원과 16만 원 상당의 식료품입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며 인근 상인들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전체적인 피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쵸. 이제 다른 옆에 있는 식당들도 어이 옆집 김씨네 털렸대. 누구한테 오메 어쩌다 털려버렸대? 아니 화장실로 그냥 들어가 버렸나봐. 어떻게 우리 화장실도 이게 열려있는데 어떻게 한대 이거 그럼? 무서워서 살겄어? 칼 들고 왔대요? 아 몰라 칼 들고 왔나벼. 막 박스 막 쓰고 왔대. 오메 이건 큰일 나버렸어. 어떻게 이게 무서워가고 오늘 장사 접어야겠는데 하면서 이제 점점 이제 좀 공포심이 심어지는 거지 그 동네에. 그쵸? 최종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개인적인 피해보다 사회적인 피해가 더욱 중한 사안이며 그 피해 또한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액을 변상했다곤 하지만 근처에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들은 유사 범행에 대한 불안감에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쵸? 또한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고인을 가볍게 처벌할 경우에 앞으로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범으로 발전할 위험성이 농후하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함으로써 다시는 범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법의 준엄함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상은 해야죠. 변상 안 하면은 가중되는데. 죄송한데 이거 변상 안 하면은 가중돼요.
변호사 범행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을 그만둔 후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의 아내가 아들을 출산했는데 피고인의 수입으로는 병원비를 지불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나이 어린 피고인이 자녀까지 얻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며 가장으로서 책임감 때문에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참작 사유가 되냐면 그냥 난 돈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세빈 게 아니고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에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 반성을 하고 있냐, 아니면은 난 잘못 없어요, 나는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판사님께서 선처해 주신다면 다시는 이와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한 아이의 아빠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리라 굳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짜요?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를 변상하였나요? 중요한 거죠. 변상했다고 했는데 근데 검사가 얘기하기로는 전액 다 변상된 게 아니라고 했거든요. 부분적으로 지금 변상이 됐다고 했는데 얼마 정도 변상이 된 건지, 50% 이상 된 건지. 피고인은 수입이 없는 가운데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 금액을 전액 변상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100배 사죄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도 지금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참작 사유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아까도 그 탄원서 같은 걸로 살인죄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이 좀 있었잖아요. 참작 사유로. 이 부분도 이제 변상을 다 했더니 이제 에휴 그래 뭐하러 일 크게 벌리냐 하면서 이제 그냥 벌하지 말아주세요 이건데, 형사재판이랑 민사재판의 차이가 그거예요. 이게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이게 형이 내려질 수가 있거든요. 민사는 그냥 안 하겠다고 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이거는 형사재판은 좀 달라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의 병원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으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이 침입한 장소는 실내 주거공간 이외의 장소라는 점도 참작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 사건으로 발생한 피해는 경미하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면서 피해를 모두 변상해 줌으로써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절도범죄 양형 기준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 요소가 충분히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가중 요소가 없으므로 감경 영역에 해당하고 집행유예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재반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이 사회에서 계속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집행유예로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를 해달라. 집행유예로 하지 않을래?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변호사님. 여러분들 뭐 주변에 법원 같은 거 있으시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매주 몇 번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재판 열리고 있거든요. 저도 국민참여재판 몇 번 갔었어요. 과제 때문에 갔었거든. 국민참여재판 참여해서 뭐 써오기, 감상문 써오기 뭐 이런 거 했거든.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집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을걸? 피고인 최종 의견 진술하세요. 저를 좋게 봐주시고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사장님께 심력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이루 말할 수 없으실 만큼 실망이 크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활고에 병원비에 쪼들리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태어난 지 2달밖에 안 된 아들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한 번만 선처해 주신다면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 수 있게 더욱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양형심의로 넘어가죠. 예. 탄원서가 도착했네요. 피고인의 친구랑 피해 점포 인근 상인. 상인 얼굴 왜 이래? 피고인과 생활하면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만큼 학창 시절에 특별히 나쁜 행동을 하거나 눈에 띄는 행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가난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부족할 때 누구라도 한번 그러한 마음을 먹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쁜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친구가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하여는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요. 하지만 엄벌을 내릴 정도의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친구가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좋은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로 생각하고 저 또한 친구가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 이런 교육의 기회는 교도소에서 주어지는데 교정시설에서 하면 되는데 사실 그쵸? 왜 교도소가 왜 있겠어? 교정하려고 있는 거지.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투입하려고. 피해 점포 인근 상인 탄원서를 한번 읽어볼게요. 피해자를 강하게 처벌해 주십시오. 이런 탄원서는 처음이네요. 피고인은 지난 20일 본인의 바로 옆 가게에서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사건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 상인들도 상당한 기간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가 사람들도 범죄에 대한 불안감에 종업원을 믿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렇겠다. 종업원을 믿지 못하는. 금고에 10,000원이 비어. 이거 왜 비지? 설마 그 알바놈이 설마? CCTV 돌려봤는데 사실 그 기계 밑에 살짝 껴 있었던 거임 10,000원이. 그런 적 있거든. 나는 편의점 알바할 때 10,000원이 비는 거야. 왜 비지? 했는데 그 뒤에 살짝 낑겨 있더라고 10,000원이. 피해 금액이 비록 많다고는 볼 수 없지만 사회에 불안함을 조성하는 이러한 절도 범죄는 사람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서 일벌백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듣기로는 피고인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큰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탄원서. 근데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참고만 하는 거예요. 참고만. 이게 직접 형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이건 판사 마음이다. 에휴.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사건의 본질과 양형 기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셨나요? 네. 여러분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궁금합니다. 저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법 제330조. 자, 유형 구분도 좀 볼까요? 침입절도, 대인절도, 일반절도, 방치물절도. 여기서는 침입절도가 해당이 되겠죠? 하필 제일 큰 거야. 감경, 기본, 가중이고요. 여기서는 징역을 올리고 집행유예를 또 때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가냐 이거? 최대 10년까지 가. 왜 이렇게 올라가? 뭐야?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네? 오케이.
사형은 없네요. 자, 징역. 일단 기본 1년으로 두고 시작할게요. 1년에서 침입절도니까 자 1년 저는 한 1년 정도로 이게 피해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뒀어요. 최소값이죠. 1년. 그리고 여기서 감경 요소가 있죠. 합의를 했고요. 변상을 했고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부분은 감경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8개월 정도로 둘게요. 최소값 8개월. 그리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이제 이 기간 동안 만약에 2년을 주면은 2년 동안 그냥 지켜보겠다. 징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8개월 징역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지켜보겠다 이거예요. 이 기간 안에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은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 기간도 중요해요. 집행유예를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안 주면은 이 집행유예를 안 주면은 이 사람은 8개월 들어가야 돼 교도소로. 근데 집행유예를 주면은 1년 동안 그냥 사회에 살면서 관찰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이 또 범죄를 저지르나 안 저지르나. 그렇기 때문에 이 집행유예도 되게 중요하죠. 범죄자 입장에서는. 저는 집행유예를 처음에 안 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생계형 범죄잖아요. 생계형 범죄라고 생각해보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물론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지만 이 사안이 되게 급박했죠. 아들이 태어나고 근데 돈은 없고 빨리 애를 먹여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친구의 탄원서를 보면은 되게 좋은 애였다 라고 얘기도 하고요. 물론 상인은 엄하게 처벌해달라 했지만 피고인에 대한 이 객관적인 평가 주관적인 평가 이런 것을 떠나서 일단 그리고 또 무슨 부분이 있었죠? 또 어떤 부분을 참작할 수 있을까요? 친구 데려오자고? 시킨 거 아니야? 돈 주고? 그럴 수도 있어요. 탄원서 자, 일단 이거 좀 눌러볼게요. 어떠한 요소가 당시의 선고에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까? 일단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이거는 들어가고요. 생계형 범죄 2개까지 가능하네. 상습범 이것도 솔직히 넣고 싶긴 하거든. 근데 제가 지금 징역을 가중을 때리진 않았어요. 집행유예로 넣긴 해도 가중을 때리진 않아서 이 2개 감경 요소 2개만 넣을게요. 솔직히 이런 것도 넣고 싶어요. 동종전과 이런 거 이거는 가중 요소가 맞는데 근데 애매해요. 생계형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참작을 해야 될 것이냐. 저는 그럼 이렇게 갈게요. 그냥 집행유예 1년에 8개월. 왜냐하면 집행유예를 2년 줄까? 아니야 1년? 애매하네. 징역을 올릴까? 근데 징역은 지금 이 집행유예 2년이냐 1년이냐 이건데 2년 가자고? 이거 몇 년까지 돼요? 5년까지 되네. 1년 줄게요. 1년 주고 2년 줄까? 6개월 주자고? 6개월은 주기 좀 그런데. 침입절도예요. 침입절도에다가 야간이야. 야간 침입절도고 이게 아무리 봐준다고 해도 8개월은 때려야 돼. 초범이 아니고 그래 그럼 2년 줍시다. 초범도 아니고 재범이기 때문에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일단 8월 맞아요.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오케이 2년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보호관찰 명령까지. 양형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을 실형으로 엄벌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로 선처함으로써 건전한 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습니다. 우냐?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재판이 끝났네요. 삼겹살 고? 이 사건은 실제로 수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아, 이것도 실화야?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는데요. 와, 프라이머리가 실화였네.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양형을 결정하게 됐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이 직접 판사가 되어 체험한 느낌이 어떠셨나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재판 과정과 양형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판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판사. 오케이. 앞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들 벤 때릴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해야겠다. 검사랑 변호사 한 명씩 데리고 놓고 이걸로 때릴게요. 피고인을 벤 8개월에 처한다. 일단 봅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명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그리고 불리한 정상은 동중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처가 아들을 출산한 후 병원비가 부족한 나머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이거 이제 생계형 범죄로 넘어갈 수 있다. 생계형 범죄로 봐서 참작될 수 있다.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양형 기준. 권고형.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 절도, 특별 감경 영역.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 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만약에 이 사람이 가게가 아니고 아무도 없는 가게가 아니고 어디 가정집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게 올라가요. 범죄가 올라가요. 형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예. 끝났나요? 아, 끝났네요. 아직 이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요. 더 없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케이스가 끝이다. 살인 사건 그리고 절도 사건. 어때요? 재밌었죠? 네. 다음에 또 DLC 나오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이런 거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양형위원회 여기 진짜 좋은데. 뭐 대법원 역시 일하는구만 요즘. 재밌었고요. 다음에 DLC 나오면 해볼게요. 감사합니다.